과연 올해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의 내신 커트라인은 어떻게 형성될지, 어떤 학생들이 주로 유입이 될지, 나는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에 합격할 수 있을지 그 궁금증들 다 풀어드리고자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채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026년도부터 진리자유학부라는 학부명으로 무전공학부를 새롭게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당연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연세대학교의 선발 경향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기존에 크게 두 가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모든 전형에서 연세대 진리자유학부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무전공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뭐라고 했죠?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감축하고 만드는 학부이기 때문에요. 새롭게 아이들을 선발하는 새로운 인원이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연세대학교가 기존에 어떤 학과에서 인원을 감축하여 이 진리자유학부를 선발하게 되었는지 또한 당연히 유념 있게 바라볼 지점인데요. 차근차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자유학부의 선발 인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인 연세대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진리자유학부 자연에서 21명을 선발합니다. 진리자유학부 인문에서 19명을 선발합니다. 이때 추천 전형에서 각 21명, 19명 선발 인원이 새롭게 발생한 것 외에도 감축된 인원들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전자공학부가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기계공학부가 1명 감축했습니다. 시스템생활공학과가 1명 감축되었고요. 오히려 건축공학과, 생명공학과에서는 2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인문 계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계열에서는 국문과, 영문과, 사학과, 심리학과에서 각 1명씩 감축되었습니다. 경제학과에서는 5명, 경영학과에서는 11명, 정치외교학과에서는 1명, 행정학과에서는 2명, 그리고 언론정보학부에서도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추천 전형 내에서 인원 감축만 살펴보더라도요, 눈에 띄게 자연보다 인문 계열에서 인원이 감축이 더 많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전공학부인 진리자유학부의 선발 인원 자체는 훨씬 자연에 더 많은 인원이 선발되고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인 활동 우수형 전형까지 한번 같은 연장선상에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서 진리자유학부 인문 선발 인원은 24명입니다. 그리고 진리자유학부 자연에서 선발 인원은 27명입니다. 그러면 각 인문 자연별로 인원 감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1명 감축, 영어영문학과 1명 감축, 경제학부 1명 감축, 경영학과에서 9명이 감축했습니다. 자연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학부는 3명이 감축했고요. 기계공학부는 1명, 생화학과는 1명, 첨단 컴퓨팅에서 1명, 그리고 통합디자인학과에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인문 계열 선발 인원들이 눈에 띄게 자연 계열 학생들보다 많이 감축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자유학부 모집 단위에서는 인문보다 자연 계열에서 학생 선발 인원이 더욱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문 계열 학생들이 연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다른 근거를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026년도의 연세대학교 변화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요. 연세대학교 선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선발 경향성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2026년도의 모집 단위 변화나 선발 인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2027년도에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7년도의 경향성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2026년도에 고3인데 왜 내가 2027 수시 모집안까지 봐야 돼?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각 대학교 입학처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많은 것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발 경향성을 분석할 때 2026 수시 지원생이더라도 2027의 입시 변화와 모집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2027 연세대학교의 입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두 가지입니다. 논술 전형이 변화가 있고요. 응용통계학과의 학부 모집이 변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연세대학교는 기존의 논술 전형을 수리제시문과 과학제시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과학제시문을 폐지하고 현재는 수리제시문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7년도부터는 다시 과학제시문이 부활이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가오는 2028 통합교육 시대에 논술고사에서 문제 자체만으로 변별력을 주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리 통합교육이다, 통합시대라고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문이과의 우수성을 변별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를 응용통계학과로 들 수 있습니다. 2027년도부터는 기존의 인문통계학과였던 응용통계학과를 인문자연 공통선발학부로 변경시킵니다. 이때 최저등급은 인문학생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인문, 자연계열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자연의 최저등급으로 충족할 수 있는데요. 단, 논술을 지원을 할 땐 자연 논술인 수리 과학 논술을 봐야 된다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세대학교의 다양한 경향성에서 이과 학생에서 이과 우수도를 평가하려고자 하는 성별 경향성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진리자유학부의 자연학부뿐만 아니라요. 진리자유학부의 인문학부에도 끼칠 영향들을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6의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2026의 전반적인 입시 흐름도 한번 파악을 해야겠죠. 2025년도에는 의대 정원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었죠.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다시 축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년에 비해 서영고 공대를 더 가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고요. 저 또한 앞선 설명회에서 낙수효과가 아니라 서영고의 포화 상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와 정시는 정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의대 정원이 올해 다시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정시 지원에서는 분명히 서영고 공과 계열 또는 인문 계열의 유불리가 작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수시 지원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2026 수시를 준비하는 현역 고3들은 의대 정원 이슈가 있기 이전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서영고 공대를 갈 수 있는 내신 구간과 생기부를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한 서영고 수시 진입이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이 자유진리학부를 볼 때 의대 최상위권 몰림 현상과 서영고 공대 밀집 현상, 그로 인한 교차 지원 현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연세대학교가 진리자유학부를 선발하면서 기존의 인문 선발 인원을 더욱더 감축한 것을 제가 강조했죠. 2027년도에는 응용통계학과 또한 문이과 공통 선발 단위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즉, 올해 교차 지원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진리자유학부의 인문에서 또한 자연학생, 사회교과 이수 과목이 이수되어 있는 어느 정도 교차 지원을 염두에 두고 생활기록부를 꾸려온 이과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점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인문계열 학생들은 본인들이 지원하고자 했던 학과의 인원이 감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자유학부의 인문 또한 교차 지원의 침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수요 측 또한 예측할 필요가 있지만요. 내신 커트라인 또한 한번 예측해봐야겠죠.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번에 진리자유학부 내신 커트라인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무당은 아니지만요. 데이터로 분석하는 입시 컨설턴트니까요. 올해 한번 진리자유학부에 대해 근거 있게 내신 커트라인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진리자유학부의 내신 커트라인 예측을 위해서는요. 작년에 무전공학부를 새롭게 선발했던 서성안의 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 AI 기반 자유전공학부에 50% 내신 컷이 3.26, 70%가 3.37이었습니다. 서강대학교 일반 전형의 인문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50%가 3.3, 70%가 3.5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 학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류형에서 자연은 50%가 2.19, 70%가 2.84였습니다. 서류형에서 인문은 50%가 2.5, 70%가 3.55였습니다. 추천형에서는요, 자연이 50%가 2.61, 70%가 2.98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문은 50%가 3.45, 70%가 3.79였습니다. 성균관대는 올해는 성균 인재 전형으로 넘어갔지만 작년에는 탐구형 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를 선발했었는데요. 이때 50%가 3.14, 70%가 3.5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성한 학종의 내신 커트라인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교과 전형의 내신 커트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50% 컷은 1.63, 70% 컷은 1.7, 인문 기반 자유전공학부에서 50% 컷은 1.61, 70% 컷은 1.64였습니다. 이때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전기공학과와 화학공학과에 비해 낮은 물리학과와 비슷한 내신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주목할 점은 물리학과와 50% 컷은 동일하나 70% 컷은 자유전공학부가 더욱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에서 인문, 영문, 유럽 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등록하고 있고요. 경제학과의 70%와 근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서강대학교에서 자유전공학부는 인문 자연을 고루고루 살펴보았을 때 인기 있는 학과에 비해서 오히려 학과 커트라인이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지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전형 또한 비슷합니다. 50%가 1.65, 70%가 1.69로 공학계열 중 낮은 학과들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서도 50%가 1.47, 70%가 1.53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의 특수성 또한 고려해야 되죠. 한양대학교는 2025년도와 2024년도에 전형 변화 요소가 있었습니다. 교과를 100% 반영하고 최저 등급이 없던 기존의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평가를 10% 반영하며 최저 등급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 전 모집 단위에서 내신 커트라인이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을 꼭 참고하셔서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서성한 계열에서 교과 전형에서는 인기과가 높게 형성되고 오히려 자유전공학부가 낮게 형성되는 지점도 발견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눈에 띄게 인기과보다 낮게 내신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선발이 처음 이루어졌고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이 극최상위권이라서 교과 전형을 쓸 학생들이 아니라면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 학생들이 위험하게 오히려 자유전공학부를 배치를 하지 않거나 교과나 생기부의 우수도가 없었을 때는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현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특목고 자사고를 선호했다라는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수요층을 예측해서 내신 커트라인이 다소 다른 학과에 비해 낮게 형성되었다라는 점을 꼭 주목하셔야 되고 그런 지점에서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의 내신 커트라인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건 내신 커트라인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대학 입학처에서도 밝히는 내신 커트라인은 참고용인데 과연 컨설턴트들이 예측하는 내신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학생들 또한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예측을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근거를 설명드리면서 이 정도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는 의견만 전달드릴 테니 꼭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시 전문가지 구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간의 입시 데이터를 기반해서 데이터 분석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의 내신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의견 한 스푼만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서성한의 경우 기존의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와 그리고 교과 지원의 내신 간극도 살펴보았고요. 그 교과 지원보다 눈에 띄게 확연하게 내신 커트라인이 낮아져 있는 종합전형의 특성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활동 우수형의 경우 진리자유학부의 내신 커트라인을 한번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과 전형을 따로 다루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 전형만 다루는 이유는 연세대학교는 Z점수 한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예측하는 것은 다소 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연세대학교 어떤 학과를 써야 되나요? 저 연세대학교 학과 좀 선택해주세요. 이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를 학종으로 쓸 때 관가하지 말아야 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운이 좋아서 붙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틈 구멍이 생기는 전형이나 학과가 없습니다. 이전에 데이터가 전무한 신설학부라고 해서요. 빈틈이나 구멍이 생기진 않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서는 다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수시 6개 정말 촘촘하게 원서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확률에 베팅하듯이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시 전략에서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게 배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와 전형 선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꼭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 원서를 쓸 때 객관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학과, 학부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만 쓰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루어 봅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의 내신 커트라인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는 기존의 인원을 감축하고 선발 모집 단위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학과에서 인원이 감축되었는지 또한 저희가 유념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연에서는 인기 계열이면서 선발 모집 인원수가 많았던 전기공학부나 기계공학부 등에서 선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인문 계열에서는요, 상경 계열을 위주로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위 계열이면서 내신이나 생활기록부의 우수도가 높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학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들에서 인원이 감축됐다라는 것은 이 학생들이 그대로 진리자유학부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진리자유학부에는 기존의 인문, 자연, 세상위권 학생들이 유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생기부나 교과 우수성 또한 우수할 것이다 라는 지점에서 진리자유학부가 전혀 구멍이 날 만한 빈틈 전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바탕으로 한번 내신 커트라인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는 50% 내신 커트라인 1.59, 첨단 컴퓨팅은 1.63, 기계공학부는 1.76입니다. 경영학과는 1.73, 경제학과는 1.75, 행정학과는 1.7, 정치외교가 1.63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학과는 50%에 해당되는 2025년도 입결일 뿐이지만요. 제가 이 영상 준비를 위해서 단연간의 입시 데이터 흐름과 50%와 70%의 차이 또한 살펴본 결과로서 제가 생각하는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의 자연의 내신 커트라인 50%와 70%가 1.6에서 1.7에 해당될 것으로 살펴봅니다. 아마 많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요, 1.7에서 1.8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인문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인기 상경과 비슷한 내신 구간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다소 낮은 내신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문의 경우 특목고의 영향과 이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으로 인해서 70% 컷이 2점대 0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런 지점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진리자유학부에서 중요한 거는 내신 커트라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외부 유입을 예측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진리자유학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진리자유학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떤 학생들이 유입이 될지 예측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학생 스스로의 절대적인 평가 요소가 우수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세대학교를 다른 학과를 쓰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지, 연세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쓸 때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내신 커트라인의 변수를 예측한다든지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 유입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쓴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이거 하나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 줄 요약을 하면 어떨까요? 진리자유학부의 경우 인문 자연을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지만 인문의 경우 교차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 내신 커트라인이 자연에 비해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연세대학교의 경우 일반 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교과 비교과에 우수성을 갖춘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에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가 새롭게 선발되고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빈틈 전략이 생길 것이라는 착각을 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많은 요청이 있었던 만큼 정말 좋은 정보들 담아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없는 학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 조금 조심스러웠던 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했던 지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지점이나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제 있으면 자유롭게 소통해 주신다면 제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진이었습니다.